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LC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기의 소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곤충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가슴, 배, 우리가 가위, 바위, 보, 삼세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기 소자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는 소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소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소자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저항이라고 해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코일이라고 해서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콘덴서라고 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거를 영어로 나타내게 되면은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하고, 코일은 L이라고 표현하고, 콘덴서는 C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앞에서는 직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실제로 배우게 됐습니다. 직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직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잘 쓸게요. 자,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R분의 V 이렇게 쓰게 되죠. 여기 직류를 넣었을 때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기를 자기로 만들거나 자기를 혹은 전기로 만들게 됐죠. 자, 그리고 콘덴서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직류를 가하게 되면 양쪽에 전하를 충전하게 됐죠. 그렇죠? 전하를 축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장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RLC의 작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쉽죠?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류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이번 시간이 교류 전류에 대해서 RLC가 각각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교류를 할 때는 이제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방해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코일도 교류가 흐를 때는 방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방해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볼게요.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교류가 흘렀다고 해볼게요. 교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속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선에 원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주변에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자기장이 다시 전기를 만들죠. 이때 렌즈는 뭐라고 했어요?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전기가 오히려 흘러가는 게 방해되게 됩니다. 어이구, 방해하게 된다고? 맞아요. 여기 콘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덴서는요, 이 콘덴서에다가 교류를 한번 넣어 볼게요. 교류를 넣어 보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를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판에 딱 이렇게 충전이 딱 되는 거죠. 달라붙어서.
그런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되고 이쪽에 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전기 저장합니까? 안 하죠. 근데 주파수가 더 빨리 바뀌면은 마치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돼요. 근데 주파수가 낮을 때에는 이 전기를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RLC라고 하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나쁜 애예요. 그리고 코일이라고 하는 애는 유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저장하는 능력이 있는 애인데, 여기다가 직류를 가할 때는 각각 새 녀석들이 자기의 개성이 있었는데, 이 교류에 오니까 어떻게 된다? 세 개 다 그냥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습니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L이랑 C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은 직류 가하게 되면 멀쩡한 애들인데.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 이제는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X라고 쓸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직류는 저항을 R이라고 썼었고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고 그 다음에 이 코일 때문에는 유도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콘덴서는 저장 능력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교류를 가하는 순간 저항은 원래 전기를 방해하는데 코일도 어떻게 된다? 코일도 방해하게 된다. 콘덴서도 어떻게 된다? 전기를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코일 때문에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유도성 리액턴스. 이 콘덴서 때문에 방해하는 거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를 리액턴스는 이런 X 같은 애들인데 여기다가 L 코일 때문에 방해하니까 이렇게 XL이라고 쳐줍니다. 얘는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고요. 자, 이거는 X하고 이렇게 C, 콘덴서니까 이렇게 C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L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것을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하게 되고요. 오메가가 뭡니까? 2파이 F죠. 그래서 2파이 F의 L이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콘덴서는요.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2파이 FC 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식이. 그러면은 이 주파수가 커질수록 유도성 리액턴스는 커지겠네요. 코일에서 방해하는 성질은 커지게 되고 여기는 반대로 이 주파수가 커질수록 이 콘덴서에서 방해하는 성분은 더 낮아지겠네요. 콘덴서는 직류일 때 실제로는 전기를 완전히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직류일 때는 I는 R분의 V라고 했는데 이제 직류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방해하는 놈들 싸그리 이 싸그리 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런 Z 같은 애들 Z 이 전기를 방해하는 모든 성분을 교류에서는 Z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부터는 임피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피던스. 단위는 당연히 전기를 방해하니까 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기를 방해하는 거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원래는 R분의 V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직류일 때 이야기고요. 교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전기를 방해하는 게 저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류에서는 R, L, C 모두 다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R만 있을 때는 I는 이렇게 합니다. I는 그냥 R분의 V가 돼요. 자 여기 L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L이 있을 때는 I는 XL 분의 V가 되고 이 XL은 오메가 L이니까 2파이 FL 분의 V가 됩니다. 여기 콘덴서는요. 자 이때는 I는 XC 분의 V가 되고 자 이것은 XC는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는 1분의 V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끼리 분모,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분자로 가니까 이거는 오메가 C V가 되고 자 이것은 결국 2파이 FC V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애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저항 R만의 회로, 그 다음에 L만의 회로, 그 다음에 C만의 회로라고 해서 각각 R, L, C가 각각 있을 때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R만 있을 때, 그리고 L도 있을 때, 그 다음에 L만 있을 때, 그 다음에 C만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처음에 1번 R만의 회로. R만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교류 전류를 인가하게 되었는데 저항만 있을 때요. 저항만 있을 때면은 자, 회로를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 전기를 이렇게 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결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태극무늬가 들어가면 교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저항 R만 있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R분의 V. 자, 여기 직류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해주는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가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위상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전압이 보통 만약에 100V를 가했다라고 해서 파형이 이렇게 전압 V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류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점은 일치하게 되는 이걸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상이 똑같다라고 해서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위상이라고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게 되는 동상인 상태가 됩니다.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L만의 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L만의 회로에서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게 되고 L. 원래는 이거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제가 그냥 대문자로 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L이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자,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V라고 했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분의 V가 되고, 자, 이 오메가는 2 파이 FL 분의 V가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위상은 이렇게 돼요. 전압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렸었다면 여기 똑같이 전압과 전류가 출발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전류는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류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전압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와요. 상이 더 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 더 늦게 됩니다. 출발선일 때 아래 있으면 늦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전류가 더 늦다라고 해서 이것을 지상이라고 합니다. 지상.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늦게 되면은 지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전기에서 상이 더 늦게 되는 것을 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C만의 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C만의 회로. C만의 회로는 이렇게 콘덴서만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교류전기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I는 XC분의 V, 전기를 방해하는 건 여기는 XC,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자, 그 상태에서 XC는 오메가 C분의 1 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오메가 C V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2 파이 FC의 V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위상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V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전류가 더 앞서게 됩니다. 전류가 더 앞서게 돼서 전류 파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류.
전류가 더 앞서게 되죠. 출발점 기준으로 했을 때 노란색이 더 위로 있게 되는 거죠. 전류가 더 앞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건 우리가 진상이라고 합니다. 진상. 상이 앞선다. 나아갈 진자를 써서 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RLC라고 하는 회로가 있다. 지금은 다 하나씩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 개를 이제 합쳐볼 거예요. 하나씩 있을 때는 이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V랑 I랑 딱 손잡고 딱 갔는데 저항 지나게 되면은 둘이 손잡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극장에 딱 남녀가 영화 보러 갔는데 극장에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남녀가 있는가 하면 또 싸워가지고 그냥 남자가 먼저 나오는 팀, 여자가 먼저 나오는 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L을 가게 되면은 전류가 더 늦어요. 나오게 될 때 전류가 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상이라고 하죠. 전류가 더 빠르면 진상이고 전류가 더 늦으면은 지상이 되는 겁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C만의 회로에서는 이때는 전류가 더 앞서요. 이제 전압이 더 늦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진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L과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늦고 전류가 90도 빠르게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럼 이제 R만의 회로일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냥 V는 Vm sin 오메가 T 하고서 나와 있게 되고, 자, 여기 가해주는 전압이 Vm sin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V는 Vm 순식값으로 나타내게 될 때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압을. 자, 그 다음에 L만의 회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V는 루트 2 오메가 L I 사인 오메가 T 한 다음에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압이 더 앞선다는 거죠. 90도 앞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루트 2 V인 오메가 L. 이 걸어주는 전압이 넣었구나. 자, 이 부분은 그냥 VM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VM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요 정전 용량 C만의 회로에서는 V는 여기도 VM sin 오메가 T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V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자, 1번.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로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자, 지금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전류가 반이 됐대요. 주파수를 늘렸더니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2배가 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L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 XL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2파이FL이고요. 자, XC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2파이FC 분의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주파수가 커졌을 때 리액턴스 성분이 커지는 거. 이거는 코일에 해당합니다. 2번.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아니죠.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더 작아지게 되죠.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3번. 자체 인덕턴스가 0.02 헬리인 코일에 1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자, 3번. 요 문제죠. 3번. X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FL이고, 자, 이 값 2 곱하기 3.14 곱하기 지금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60Hz 곱하기 0.01, L은 0.0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3.77옴 나오겠네요. 답은 유도성 리액턴스는 1번이다. 4번 저항 50옴인 전구에 E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할 때 순시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전구라고 하는 건요. 순수한 저항 부하를 설명하는 겁니다. 순수한 저항 부하를 설명하는 거는 위상차가 없어요. 그러면 I는 그냥 R분의 V 이렇게 되죠. 지금 저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50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전압값은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가 얼마입니까? 50이랑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넣을 수 있나요? 답은 2번이죠. 50번, 5번. 자체 인덕턴스가 1헨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사이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유상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거 숫자 상관없어요. 자, L만 있는 경우에 전류와 전압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90도 앞서는 거예요. 전류는 90도 뒤지는 겁니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더 뒤진다. 90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2분의 파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라디안이라고 해서. 그렇죠? 답은 1번. 6번. R은 8옴, L은 19.1mH 직렬 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는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은 8, L은 자, 이런 거네요. 8, L 여기가 8옴이고 여기가 19.1mH 그때 5A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걸 그냥 우리가 VL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VL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XL I 곱하기 R 하게 되면은 이 전압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I 곱하기 여기 XL 유도성 리액턴스 하게 되면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2 파이 FL 하게 되면 5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60 곱하기 L 값이 19.1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뭐 비슷하니까 36V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6V 4번이죠. 7번에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용량 리액턴스는 XC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거는 2 파이 FC 분의 1입니다.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되고 정전 용량에도 반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8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정전 용량 이 C 값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내려가게 되겠죠. 답은 내려간다. 작아진다. 답은 3번. 9번. 교류 회로에서 코일과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느 쪽이 전류가 잘 흐르는가? 코일과 콘덴서 중에서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콘덴서는 용량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이게 더 잘 흐르겠죠. 코일은 아닙니다. 코일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콘덴서 쪽이 더 잘 흐르겠죠. 답은 2번이죠. 12번. 어떤 회로에 V는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I 전류가 어떻게 됐대요? 어쩌고 저쩌고 2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2분의 파이면은 전류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앞섰다는 거죠. 플러스 더 빠르다. 어떨 때 전류가 더 빠르게 됩니까? C, 콘덴서 있는 회로에서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회로는 무슨 성 회로? 용량성 회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13번, 5mH 코일에 220V 60Hz의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약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XL은 2파이 FL, 흐른 전류 I는 2 파이 FL 분의 V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냐면 60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분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20 풀 수 있죠. 117A가 됩니다. 117A. RLC 중에서 R은 저항, L은 코일, C는 콘덴서인데 각각 직류에서는 전기를 방해, 유도, 콘덴서 역할을 했는데 이게 교류로 오게 되면서 L이랑 C는 조금 다른 애들이 됐다. L이랑 C는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그 둘은 싸잡아서 전기를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했다. 그리고 R, L, C 모두 다 전기를 방해하는 힘은 우리가 그냥 이런 임피던스라고 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넘어가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